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도 정규 강의로 이제 돌다가 왔는데요. 제가 또 오다가 요거 또 마셔가지고 무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막 하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근데 제가 요새 다니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야 오늘 또 바로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리 인상 끝났다.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굉장히 설레어 하시는데 어때요, 여러분? 저야말로 사실 여태까지 저한테 달렸던 악플을 보면은 이거 딱 띄워놓고, 야, 봤냐? 금리 인상 끝났다.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내년에 세 차례, 네 차례 금리 내린다. 한국은 안 따라 내릴 것 같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연도에 더 내릴 거다.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냐?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유치하지만.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부동산을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오늘 그 얘기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제 정규강의 17기 지금 접수 기간이고요. 접수 기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건데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뭐 지금 이미 한국 부동산 시장은 거시 경제랑 엮였죠. 경제학자가 설명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고 저처럼 실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찍어내는 사람이 더 신빙성이 있고 어떤 교수님이 더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심지어 주식하다가 오신 분이 부동산 설명을 해도 그분이 더 신빙성이 있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시장이에요. 예, 저는 그분들 얘기를 듣고 왜 좋아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제 주장을 조금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지금 금리 이렇게 내려간다고 부동산 살아날 가능성 높지 않아요. 금리는 경제랑 연동돼 있고요. 그 경제 안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경제가 망가질 정도의 타격이 아니면은 부동산은 여태까지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금리가 변하면 그걸 소화하는 시간이 그 금리 변동폭에 비례해서 길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너무 빨리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닥뜨려서 이렇게 된 거지, 저는 금리 하나로 부동산 시장을 볼 수 없다고 봐요. 여러분도 금리 하나로 안 보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금리랑 부동산 시장이 너무 연동이 돼서 제가 부동산 보러 가니까 사람들이 벌써 기대를 하고 있대요. 금리 내려간다고. 두고 보세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엮을 수가 없거든요. 이 과거에 보시면은 이 금리가 5%가 넘다가 뚝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올리다가 뚝 떨어지고 가다가 뚝 떨어지고 쫙 올라갔거든요. 그 이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변한 걸 보면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잖아요. 금리 쫙 내렸잖아요. 이때 서울시장 있죠. 지방은 다른데 서울은 보합기예요. 하락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니에요. 하락했다 살아났고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간 이렇게 웅덩이 파이듯이 약간 이렇게 막 보합, 출렁출렁거렸고요. 2010년 이후부터가 진짜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금리 올렸죠. 근데 문제는 이때 금리를 촤라라라락 내렸잖아요. 이때 시장이 2015년도까지 반응이 없었죠. 강남은 2013년도부터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다른 얘기죠. 꽤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금리를 내려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살아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걸린 시간을 봐봐요. 거의 한 2, 3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갑자기 낮추면 좋아진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이 저랑 같이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부 정책이 지금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집을 아예 못 사게 막아놨잖아요. 대출을 해주다가 대출을 안 해주고, 그리고 취득세를 12.4%를 때리고 종부세를 때리고 집을 뺏어가고 전세 계약을 못하게 암묵적으로 이제 압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너무나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해봤자 어쩔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호응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보고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게 맞냐, 집을 가져가는 게 맞냐란 판단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요게 어떤 현상을 일으켰냐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플러스 알파로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힘들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있죠. 하필이면 여기에 2020년도 8월 달에 하필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어요. 사실 임대차 2법이 시행됐는데 이때 전세가가 더블을 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가가 더블을 쳤는데 금리가 2배가 넘게 올랐다?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럼 전세가는 5억짜리가 10억이 됐는데 이자는 3배나 뛰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자가 거의 5배에서 6배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대출을 똑같이 받으면. 그러면 전세로 사는 게 나을까요? 월세로 사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월세가 올라간 거예요. 한국 아파트 월세 이렇게 올라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처음이에요. 2배 넘게 올랐죠? 지금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전세를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전세 자금 대출을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뉴스에 나온 적이 별로 없던데 전세 자금 대출 심사를 좀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중간에 모든 대출을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럼 전세 자금 대출 불편하지, 전세가 많이 올랐지, 금리 엄청 올랐지, 그것도 단시간 내에 올랐지. 전세를 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세를 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잘 모아놨다가 집 살라고 목돈을 모으는 과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또 살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전세가 더 이상 좋은 초이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로 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금리가 급등하니까 모든 가게가 부담감을 느끼면서 전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월세를 구하다 못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 밑으로 내려갔냐면 월세가 올라서 그래요. 전 국민이 가난해지는 과정이에요. 월세가 오르면 국민이 가난해져요. 왜? 월급은 안 올라가니까. 월세가 올라가게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월세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행정 잘못해서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뭐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해봤자 이제 저 혼자만의 독백이잖아요. 아파트 월세가 2배가 넘게 올라갔는데 국민들이 분노 안 하는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착해요. 정말 수능적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전세를 택하지 않았어요. 매매도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월세로 갔고 언론에서 엄청 무섭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굳었죠. 이 와중에 시장에 거래를 못하게 취득세를 강화하고 또 종부세를 때리고 가뜩이나 가난해졌는데 종부세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안 되게 이제 시장이 대출을 막아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매매를 택하지 않죠. 거꾸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정권에서 다주택자나 집주인을 잡겠다는 게 실행이 된 거죠. 몇몇 개는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6년, 7년을 때려버리니까. 이번 정부에서 그 뜻을 이어받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집을 안 사고 월세로 간 거고요. 이 역사를 따져보면 사람들이 어디론가는 가요. 이번엔 특이하게 하단까지 갔죠. 그거는 98년도까지 이제 엎쳐가야 되는데 매매로 갈 때도 있고 전세로 갈 때도 있고 월세로 갈 때도 있는데 월세로 갔던 적도 처음은 아니에요. IMF 때도 월세로 갔었고요. 요 기간에도 월세로 잠깐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는 아니에요. 이렇게 월세가 오를 정도로 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시장이 돌아오곤 했는데 이번에 월세 플러스 하단까지 갔거든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금리 인하한다고 되겠냐고요. 물론 금리 인하하면은 망하는 집주인들이 좀 덜 나오고 그리고 주택 공급이 조금 용이해지겠죠. 그리고 전세 수요가 조금 더 살아나겠죠.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거나 아니면 월세에서 전세로 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를 낮추면 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좀 나아지는 거예요. 월세 살던 분들도 좀 나아지고 전세를 구하는 분들도 좀 나아지고 집을 갖고 있던 분들도 좀 나아지는 건데 이게 단순히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집주인만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전 아니라고 봐요. 시장은 어차피 공급 부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월세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앞에 임대사업을 하던 수많은 집주인들이 지금 다 땜빵을 떼우면서 망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요 기간에 집값 내려가는 거 보셨어요? 그거 뭐 한 5억에서 6억, 7, 8억 뚝뚝 떨어지는 집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누군가 망하는 소리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겠어요? 이 정도 데미지를 준 플러스 알파의 규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망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희생을 한 거예요. 국가의 통화 정책을 위해서 빌라 시장에서도 누가 희생을 하고 아파트 주인도 희생을 하고 다가구도 희생을 하고 오피스텔 희생, 생숙 희생 뭐 누군가 피를 흘려서 누군가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 그분들이 좀 덜 힘들어지는 거지 주택 이 시장이 가는 방향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지금 갑자기 뭐 심지어 엄청나게 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이렇게 내린다는 건 뭐예요? 경기 침체예요. 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전 그래서 황당하게 들리시는 거 아는데 이번에 파월이 얘기한 내년도의 금리나 약간 바뀌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점도표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혹시 침체랑 연관이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저는 가는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방향이 좀 변하겠죠.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디 지금 파월이 얘기한 금리 인하 시그널만 가지고 주택을 살까 말까 결정을 하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생각해요. 시장이 언론이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다 생각을 해요. 아, 이제 금리 내려가니까 사도 될까? 이걸 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순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시장에 순응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도 금리와 집값을 절대적으로 연결할 마음이 없어요. 어떤 보고서를 찾아봐도 한국은 집값이랑 금리의 연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떨어져요. 이거는 해외에서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보고서가 많지는 않거든요. 연동이 많이 된 구간도 있죠. 금리는 신의 영역이고 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금리는 우리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금리 변동이 자주 있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40년 만에 처음 있는 스피드잖아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속도가 이렇지 않았으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 폭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지금 인하 발표만 가지고 뭔가 결정하는 건 전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가다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물론 금리가 인하된다면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사람들이 금매를 좀 줄일 테니까.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시장이 가는 방향이 이 수급이 삐뚤어지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는 게 낫지 수급과 사람들의 결정사항을 보는 게 낫지 금리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앞으로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금리를 당연히 참고하고 봐야 되겠지만 금리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가 시장의 주인공이 월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월세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금리까지 넣어서 따졌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게 뭐가 제일 유리한지 답이 달라지거든요. 월세 가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세로 왜 갔는지. 그거를 같이 봐야지 금리만 보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제 강의 준비에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